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앱 개발자 양성,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40에 디지털 위안 지갑 탑재,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죠. 특히 1차 제재에서 이런 게 나왔죠.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네, 이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앱 개발자를 양성을 한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화웨이는 미국의 구글 서비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훅멍, 하모니를 개발을 하고 있죠. 즉, 지금 제공받지 못하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대신하여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HMS를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탑재 시점이 내년인 이유는 지금 미국 대선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 대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갈 것이냐, 그리고 이때 당시 내년 1월에 상황이 변해서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제재를 덜 받는 상황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행사들이 필요한 것만 빼놓고는 다 연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연기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미국의 제재가 풀리는 상황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이 된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제재는 역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익의 입장으로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는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야기는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지금 자사에 삽입을 하려고 하는 훅멍 서비스를 위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훅멍 OS 소프트웨어 개발 베타 버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발 키트 베타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 우리가 구글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거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죠. 어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그것을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베타 버전,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베타 버전을 배포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화웨이의 스마트폰용 훅멍 OS 2.0 기기에 따른 적응형 유저 인터페이스와 보안이 개선되었다 하고요. 1.0에 비례해서 향상된 음성 인식도 갖추었다고 화웨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로스 디바이스 데이터 전송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빨라진 원격 읽기, 그리고 쓰기 성능, 그리고 iOS, 애플의 iOS보다 빠른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OS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iOS, 애플의 iOS보다 더 빠른 검색이 되고 아니면 더 빨리 읽고 쓰기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대중성이에요. 이 대중성을 키우지 못하면 커지지 않죠. 물론 중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해외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예외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현재 스마트폰 OS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구글 OS, 그리고 애플의 iOS, 이렇게 두 개가 지배를 하고 있죠. 특히 iOS는 25.15%, 애플 단독만 사용을 했을 때도 이렇게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74.25%, 특히 중국에서도 안드로이드 서비스 쓰는 건 아시죠? 안드로이드 서비스는 쓰지만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접목시키고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대체 OS를 만드는 게 이게 훅멍입니다. MUI라고 불렀어요. MUI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훅멍이에요. 하모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OS, iOS와 안드로이드 OS가 99%를 점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을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개방형 OS인 안드로이드에 종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은 2025년까지 8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86.4% 그리고 74.25% 이만큼 안드로이드 서비스의 약진이 지금 더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 iOS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런 말과 동일한 역할이죠. 즉 애플의 판매량이 더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OS, 애플의 OS 말고요, 다른 OS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구글 서비스 생태계를 이용하는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만 제외하고. 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구글 앱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외에 다른 앱 스토어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대체 서비스들은 지금 활성화된 상황이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MUI를 탑재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MUI가 이 대신을 사용을 합니다. MUI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OS에 다른 OS를 다른 부가 기능을 추가한 거죠. 예, 구글 모바일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국 외를 넘어가면 이야기가 판이하게 달라지죠. 자, 이것은 글로벌 지역으로 이동하면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구글 플레이, 유튜브, 지메일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화웨이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구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게 훅멍. 그래서 글로벌의 자사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훅멍을 개발한 것입니다. 특히 훅멍의 서비스를 지원할 HMS,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에 들어갈 앱이 생각보다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가 있죠. 현재 화웨이는 HMS에 96,000개 이상의 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사 앱 장터인 앱 갤러리 이용자도 4억 9천만 명이 넘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대부분 중국 사람이라 지금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앱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앱 개발자를 양성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훅멍에 들어갈 앱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웨이가 유럽에 3년간 100만 유로, 약 13억 원을 들여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앱 개발자를 양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진 내외를 통해서 혁신적인 앱 개발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생태계를 꾸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2일날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달, 말하자면 10월달 21일, 27일에 온라인으로 열린 에코 커넥티드 유럽 2020에서 3년간 유럽에서 앱 개발자 육성을 위해서 100만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르비스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뭐냐? 재능 있고 테크놀로지에 능숙한 젊은 인재들을 위해서 혁신적인 앱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웨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해요. 이 배경에는 HMS,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화웨이는 정보 제공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대학교와 제휴를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 강의 내용이 중요한데 강의 내용은 앱 개발 과정, 코딩 등 이것에 대한 교육이 130여 개를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 별도의 멘토링 세션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화웨이를 비롯한 업계 엔지니어 150명에게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죠. 화웨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HMS 코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도구 SDK를 활용해서 HMS에 들어가는 다양한 앱을 구현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 경진대회도 열렸는데요. 화웨이는 지난 6월 30일부터
약 3개월간 HMS 앱 이노베이션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000개가 넘는 팀이 참가를 했는데 700여 개의 앱과 게임을 선보였어요. 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결선에 진출한 유럽 앱 20개를 공개를 했는데 결선에 통과한 팀 가운데 베스트 앱 그리고 베스트 게임,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앱을 선정해서 총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의 상금도 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곧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화웨이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에 열심히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가 있기 전에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그걸 바로 다운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됐습니다. 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체적인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거죠. 또한 유럽도 반 화웨이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지금 미국의 압박 속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등을 돌리자 화웨이는 개발자 육성을 지원을 하면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죠. 유럽으로 들어가면 거기 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하면서 국가 포섭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화웨이는 지난 6월달 HMS 코어 5.0 버전을 출시하면서 자체 앱 생태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갤러리와 화웨이 어시스턴트, 화웨이 비디오 등을 HMS에 지금 추가한 상황입니다. 13,000여 개의 개방형 A+를 제공해서 앱 개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지금 앱 개발을 위해서 지금 화웨이가 노력한 것은 이렇게 노력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화웨이는 이번에 신형 스마트폰인 메이트 40 시리즈에 디지털 위안 지갑을 탑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디지털 위안 지갑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지금 연결해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화웨이가 자사 AP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제작된 새로운 5G 스마트폰인 메이트 40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22일 날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는데 기린 9000이 탑재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린 9000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팹리스 업체죠.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생산을 맡아왔는데 미국의 3차 제재로 인하여 더 이상 TSMC에서 제품 공급을 지금 끊어진 상태이죠. 그래서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칩의 물량이 크게 모자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이 제품에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지갑이 세계 최초로 공식 탑재된다는 점이 눈에 띄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주요 은행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탑재가 돼서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디지털 위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살 때부터 이미 디지털 지갑이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출용에도 이런 기능이 추가될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웨이 기기의 수출용도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위안화는 대중적인 화폐가 아니다. 특히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려면 널리 써야 하는데 현재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IT 기업들을 매개로 사용성을 높여가려는 중국이 이렇게 계획하는 큰 그림에 지금 화웨이가 동참했다라는 거죠. 특히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것, 이 내용입니다. 어떤 두 기기가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통신 NFC를 사용해서 송금과 결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두 기기가 한꺼번에 있으면 여기에 디지털 지갑이라는 것은 그 디지털 기기 안에 돈이 아예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핀테크 사업인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것을 꼭 연결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끄집어 당겨서 써야 되는데 이 디지털 지갑을 다운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기기 안에
위안화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가 들어있는 것을 바로 그대로 결제가 넘길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중국의 현지 매체들은 해당 기능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소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까지 내놓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실상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인 핀테크 그리고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메이트 40 시리즈는 최소 120에서 300만원까지 이르는 고가용 모델이므로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화웨이가 보급형 시리즈로 이것을 선보이게 되면 어쩔까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 화웨이가 HMS,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위해서 개발자를 양성한다. 두 번째, 메이트 40에 위안화 지갑이 들어있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화웨이는 중국과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유럽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화웨이 제재가 지금보다 더 약해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타서 다시 고개를 들어 내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되게 중요한데 트럼프가 좀 상황이 불리한 건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